이 피 같은 내가 진짜 2년 일해갖고 2천만 원 모았었거든요. 와, 이 돈은 진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하다가 누군가 야 경매해봐 이런 거예요. 경매가 뭔데? 그래서 찾아봤죠. 이 주식과 코인을 만약 했다고 쳐볼게요. 1,000만 원을 넣었어. 10% 수익을 났어. 100만원이죠. 근데 부동산은 1,000만 원 있으면 한 1억 이하의 물건을 살 수 있거든요. 그럼 1억짜리 샀어요. 10% 수익 나면 1,000만 원이죠.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항상 있어요. 그 좋은 걸 왜 알려주냐? 안녕하십니까 대표님. 왜 마이크는 왜 두신 거예요? 바로 끼셨으면 해가지고. 오늘 뭐 있어요? 축하의 소식이 있다고. 축하의 소식이요? 네. 돈을 좀 버셨다고. 아, 돈 벌었다고? 네. 네, 돈 많이 벌었죠. 얼마 버셨어요? 한 2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. 4억? 진짜 대박이네요. 네. 오늘 예쁘게 입고 오라 그래서 예쁘게 입고 왔는데 프로필 촬영하는 것 같아서. 아니 얘기하다가 돈 많이 버셨다고 들어가지고 아 네. 이건 컨텐츠다 하고 바로 부른 거거든요. 아, 그럼 오늘 네. 또 어떤 걸 찍어야 되나요? 오늘 이제 그 돈을 벌게 된 과정과 스토리를 좀 들려주셨으면 해서. 그럼 첫 시작부터 얘기하는 게 좋겠죠? 저도 직장인으로 시작을 했죠. 사회 초년생 때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시키는 거 하고 욕도 먹고 이러면서 인생을 갈아놓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돌아보니까 만약에 이 회사가 없어지면, 나를 자르게 되면 그게 너무 이제 많이 휘둘리더라고요. 내 선택의 자유를 좀 갖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재테크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된 거고, 생각보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처음에 잘 돼서 지금 이렇게 이제 본업까지 오게 된 거죠. 제가 재테크 중에서도 부동산을 선택했고, 이 부동산 안에서도 경매를 선택했던 이유가 있었어요. 이게 주식, 코인 이런 것들과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조금 이따가 왜 부동산 경매를 선택했는지 얘기해 드릴 거고,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물어보는 게 항상 있어요. 아니, 그 좋은 걸 왜 알려주냐? 제가 누군가한테 알려주면은 이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큰 파이를 나눠 먹게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그거는 대기업일 때 그런 것 같아요. 우리는 큰 바다 속에서 올챙이야. 그래서 아무리 제가 알려줘도 나눠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알려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. 그걸 제가 경험을 했고,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1,000명 가까이 알려준 것 같아요, 이런 내용들을. 근데 알려줘도 한 5% 정도만 실행을 해요. 그만큼 알려줘도 실제로 한 사람이 많이 없다.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오늘 당장 하지 않으면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리고 저 스스로도 알려주면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. 그리고 또 알려주려면은 저도 성과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한 동기부여도 스스로 계속 받는 것 같아요. 사실 이런 얘기들도 좋지만 꼭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.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. 그리고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, 자본주의의 구조도 변했어요.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. 돈 많은 사람들이 안 알려줘. 그 사람들은 굳이 뭐 알려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. 자녀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만 알려주는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친구 잘 만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뭘까요? 그런 거예요. 여러분들 친구 잘 만났어요. 이 자본주의의 구조가 변한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게 돈 버는 영상이거든요. 첫 번째, 우리가 IMF 이런 기성세대 분들, 예를 들어 한 60년대, 50년대생 이런 분들이겠죠. 이런 분들은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돈 버는 구조가 이렇게 됐어요. 월급을 벌어요. 저축을 해요. 저축을 해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잘 모아요. 그리고 아파트나 주식을 통해서 자산을 불려요. 근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변했어요. 임금 상승을 하는 것보다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게 훨씬 빨라졌어요. 이 임금 상승으로는 얘네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.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돈이 아예 없다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모아야 돼요. 모으는 동안에 직장에서 6개월 있으면 신용이라는 게 생겨요. 그럼 신용을 레버리지해서 신용대출을 받으면 돼요. 그 다음 재테크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불리면 됩니다. 이전에 이제 부투핑 영상에서도 제가 이런 정부 지원 대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했던 게, 이런 걸 알고 활용을 잘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. 그래서 이 구조가 바뀌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, 저는 주식 그리고 코인, 부동산을 놔두고 선택을 했었거든요.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지? 라고 생각했어요. 살면서 꼭 필요한 3가지 해서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죠. 부동산을 일단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그냥 감으로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부동산을 선택했고, 경매를 선택한 게, 경매라는 건 최소 10에서 20%를 싸게 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 경매를 선택을 했던 거예요. 이 피 같은 내가 진짜 2년 일해갖고 2천만 원 모았었거든요. 와, 이 돈은 진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하다가 누군가 야 경매해봐 이런 거예요. 경매가 뭔데? 해서 찾아봤죠. 싸게 사면 안전한 거 아닌가? 해서 또 찾아보고 책 읽어보고 경매해야겠다 라고 했던 거였어요.
경매를 진입했던 게 너무너무 제 인생에서 너무너무 잘했던 선택인 거예요. 이게 경매가 변동성이 일단 작아요. 부동산 자체가. 그리고 그 변동성이 작은 거에서 싸게 사니까 안전마진이 생겨요.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식이랑 코인을 사는데 신용대출을 써서 산다고 해봐요. 안 되죠. 그건 진짜 안 돼요.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잠 못 자고 계속 핸드폰 보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겠죠.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. 좀 더 안정적이고 내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경매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. 경매라는 거는 재작년 작년에 떨어진 게 20%거든요. 근데 제가 10에서 20% 싸게 산다 그랬죠. 떨어지더라도 본전은 확보할 수 있다. 그리고 내가 아파트를 어쨌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엔 들어가 살면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생각까지 해서 회사 근처에 낙찰을 받았었어요. 그래서 돈을 이제 벌게 된 거였죠, 그때. 두 번째는 이 주식과 코인을 만약 했다고 쳐볼게요. 1,000만 원을 넣었어. 10% 수익을 났어. 100만 원이죠. 근데 부동산은 1,000만 원 있으면은 한 1억 이하의 물건을 살 수 있거든요. 대출을 또 활용해서. 그럼 1억짜리 샀어요. 10% 수익 나면 얼마예요? 1,000만 원이죠.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이 자본주의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구조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또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제가 할 얘기는 오늘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건데 끓는 점이라는 개념이거든요. 이게 뭐냐면 쉽게 제가 비유를 해드릴게요. 라면을 먹고 싶어요. 그 물을 끓는데 몇 도까지 가야 끓죠? 100도. 근데 만약 100도에 오기 전에 다른 거 먹고 싶은데 하면서 불을 껐어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식죠. 식죠. 이게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. 어떤 일을 하든 이 불을 끓는 동안에는 불을 계속 켜놔야 되잖아요. 근데 저는 이 불을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성과를 내기까지는 노력이라는 불을 켜놔야 돼요. 근데 사람들이 100 중에 90명은 이 불을 인지조차 못하고요. 도달하기 전에 다 꺼버려요. 그 다시 0으로 돌아오죠.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, 계속. 그러니까 인생이 어때요? 변화가 없어요. 그래서 이 개념을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 영상을 보고 재테크라는 걸 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를 시도하셨다면 이 끓는 점이라는 개념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자본주의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끓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. 사실은 제가 또 돈을 벌 것 같아요. 부러워요. 이번에 한 3억 벌지 않을까. 또 PD님이 갑자기 초대하면은 제가 또 인사이트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는 파이프 우화라는 책이 있거든요. 두 명의 사내가 있는데 마을에 물을 공급하는 사내였어요. 마을까지 물을 옮기면 바켓스 하나당 뭐 1달러를 주겠다. 이런 식의 용역 계약을 한 거죠. 근데 한 사람은 몸을 그냥 쓴 거고 바켓을 계속 옮긴 거예요. 근데 한 사람은 머리를 써가지고 호수부터 마을까지 파이프를 연결한 거야. 당연히 바켓을 옮기는 사람이 초반에는 돈을 훨씬 많이 벌죠. 왜냐면은 이거 관 만드는데 3년 동안에는 계속 노력만 한 거예요. 근데 어떻게 돼 나중에? 이 사람은 억만장자가 되고 이 사람은 나중에 노후가 완전히 비참해지는 거죠. 그래서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갑자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쌓아놨던 인사이트를 몇 개 조금 풀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또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.